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26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미국 시장이 조금 처참합니다. 네, 3일째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한 거는 한 5일째쯤 되는 것 같은데 3일째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게 되면 마음의 짐이 또 상당히 커집니다. 최근에 또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가셨던 또 미국의 서학개미 분들, 최근에 12월 달에 매수를 강하게 하셨던 분들, 지금 좀 폭이 커지다 보니까 걱정이 아주 많이 상당히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주가는 한번 어떤 상황이 됐다가 좀 낮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뭐 다들 그러죠. 그러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 쪽에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낮아진 과정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쌓여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부터는 이 19,000대 밑에서는 나스닥 기준으로 주식을 다시 물타시는 게 어떨까? 서학개미 분들 쪽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하로는 물타는 게 맞겠다. 차라리 추매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전략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적인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번 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내일 엔비디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될 PC 지표. 이것만 두 개만 어느 정도 좀 입맛에 맞게 저희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해주게 되면은 혹시나 엔비디아 가지고 주가가 급하게 밀린다, 한 번 더 밀린다. 이거는 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너무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아니라기보다요. 근데 일단 추세는 깨졌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일단 좀 요거를 요 자리를 추세 깨진 자리,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강력한 지지권을 얼만큼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만 보게 되면은 그때가 19,400쯤 될 겁니다. 이 부분만 빠르게 돌아오게 되면 되는데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딱 보게 되면 조금 더 명쾌하죠. 지금 일단은 12월 중반부터 그러니까 한 두 달에 걸쳐서 제대로 못 갔다, 저항이 좀 컸다라고 부분 때문에 다시 밀리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의 중요한 지지권을 딱 갖다 지지해두는 박스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지하게 되면 또 그냥 또 쓱 하고 올라가는 데는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면 이런 흐름들, 근데 요거까지 마저 이탈한다. 이번 주에 주봉상으로 그래서 요 지지권이 어디냐면 18,800입니다. 그러니까 즉 18,800 이하로 축 쳐져서 끝난다. 그러면 폭이 상당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18,000대가 한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점이기 때문에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안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느낌이고 데이터들은 좀 더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것도 안 좋긴 안 좋지만 지금 그렇다고 박스권을 이탈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700선 들어오게 되면 또 강력하게 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안 좋네요.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요 모습들이 안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밑에 이렇게 되고 1차, 2차 이런 식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변화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근데 완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락하게 되면 또 지지 잡고 턴하는 게 지금까지의 변화였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거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 다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안 좋다 하지만 그래도 체크해야 될 게 빅스 지수입니다. 지금 빅스 지수를 보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혹시나 이 상태에서 잠잠하다가 직전 고점을 탁탁탁 전환돼서 한 뭐 19, 20대 여기 돌파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쪽이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빅스 지수 보게 되면 장중에 고점을 딱 찍고 약간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뭐 항상 빅스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것처럼 밑에 탁 전환돼서 위쪽으로 좀 이걸 뭐라고 표현할 텐데요. 뭐 붙으려고 하는 거죠. 봉이 위쪽으로 아직 내일 한 방 더 남았어 이런 쪽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죠. 다 침을 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한다는 쪽도 시그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밀렸지만 빅스는 고점에서 살짝 꺾였다.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좀 반등할 때가 됐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이상으로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뭐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공포와 탐욕 지수죠. 이거 봤을 때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한 주 전에 47였습니다. 6이었었죠. 중립 쪽이었다가 빠르게 지금 극단적 공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보게 되면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다 아시죠? 이 기회요인들이 더 높다란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쪽에서 비트코인이 급락합니다. 지금 88,000. 네. 또 코인 하셨던 분들 또 고민이 많으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위험 자산이란 쪽들에 대한 타격들이 왔었을 때 나오는 변화. 물론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엘살바도르가 코인 관련돼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축통화 그러니까 자기네 기축통화로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이죠. 예, 그거를 빼겠다. 그러니까 IMF가 공고를 해서 그걸 이제 하지 않겠다는 쪽들과 함께 약간 좀 모멘텀이 꺾이나는 쪽도 보이고 있는데 그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탈취된 거 2조 원인가요? 그 탈취됐던 해킹됐던 거에 대해서 그게 더 걱정인 부분들이죠. 탈취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물량을 쏟아 부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하기 위해서 매도할 거 아닙니까? 뭐 북한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 다 시장의 부담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봐야겠죠. 수급적인 부담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9만 달러 미치다. 이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데 저는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늘려도 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살살 늘려볼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다 이제 약간 좀 심리가 위축돼 있다 보니까 위축되는데 뭐 하나 툭 들어오게 되면 하고 좀 이런 분위기로 나가는 거죠. 어머머머머 이러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 쪽에서 소매 판매 안 좋다는 거 지난번에 확인이 됐고 거기다가 이번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위축돼서 나왔던 부분들까지 이어졌는데 거기다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고 신뢰 지수가 있죠. 이번에 신뢰 지수가 105.3에서 98.3 100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가장 크게 2021년 8월달 이후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 소비가 무너진다? 네, 힘든 거죠. 근데 소비가 무너지는 역할을 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정책들이 쭉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아셔야 될 텐데 일단 초기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위축이 들어온다. 이런 거를 아셔야 될 텐데 아시는지 모르겠는지 일단은 계속 또 명분 쌓기만 하고 있네요. 이런 건 좀 별로 안 좋고 있다.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거기다가 일시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는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LA 산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판이 있었는데, 이거 오래 걸리면은 미국 시장에 당연히 충격이겠죠. 경제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는 그러면은 연준은 지금 바라보다가 이제 이런 강한 경제 체력들이 강한 시그널을 가지고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혹시나 이제 물가가 이제 계속 또 단기 반등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이번에 CPI, PPI 다 살짝 들어오는 게 확인됐는데 PC는 그 정도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고점에서 정체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그럼 연준은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라고는 기대 심리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물가만 이번 주말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턴이 나오지 않는다. 연준은 움직일 준비가 다시 경기가 위축되니까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데 그래도 연준은 계속 견제를 하는 거죠. 행정부 금리 관세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금리 못 내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들. 그러면 반대로 행정부가 3월달 들어서 3월달 4일인가요? 그때 캐나다랑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거를 지금 잠정 유예했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이거를 그냥 관세율을 낮추든가 아니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폐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2월 말까지는 좀 위축, 3월 달은 또 반전의 카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은 또 호재 만들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또 계속 체크하자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이거는 또 반도체 중국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 불안감들로 좀 이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H2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에 중국에 납품하는 이 대표적인 하향된 칩 생각보다 또 주문량이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인 거죠. 왜냐면 이거 가지고도 열심히 하겠다는 중국을 보다 보니까 저거 참 심각한 저거 막 엄청 올라오려고 하네. 그러니까 막 사다리 갖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무슨 장갑이나 신발 가지고도 열심히 벽 올라와서 낮은 그런 장비로도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
의지가 대단하다. 한쪽에서 이걸 꺾어야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들 확인될 때마다 시장은 그렇게 더 깜짝 놀라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견제는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예산안 관련된 쪽들은 솔직히 걱정 안 합니다. 이거는 다 그들이 상하원이 다 꽉 잡고 있는 공화당들인데 뭐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패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했다. 미국 경제가 취약해졌다. 그 무리는 바꾸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바꾸는 것은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이제 약간 정부 지출을 좀 줄이면서, 그리고 또 재정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뭐 DOG 이 사업부의 이 행정부의 부서에 대한 역할을 좀 키우는 역할이 아니냐라는 쪽들인데, 또 모르겠습니다. 가봐야죠. 가봐야 되겠는데, 그건 이제 진행되는 것들 좀 체크하자라는 쪽들이고, 결국에는 역시나 예, 시장에 대한 경기 불안들이 가뜩이나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타격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분위기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드릴 얘기는 없고요. 예, 지금 보게 되면 테슬라 8%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차가 잘 안 팔린다가 첫 번째, 그러니까 판매량이 떨어졌다가 첫 번째, 두 번째가 FSD 관련된 쪽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짝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쪽들인데, 아마 판매량 관련된 쪽들은 아마 회복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1월달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37% 증가, 시그널 좋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국내에서도 전기차,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쪽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배경들은 되겠죠. 근데 그게 막상 우리가 수혜를 받느냐,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럼 유럽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 한국 쪽에서도 생각한 것보다 요 기조로 나가게 되면은 1분기 2차 전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수치가 2월 3월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는 45% 감소했습니다. 네, 이런 쪽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머스크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중립적으로 그래도 열심히 하는 기술자, 테크니션으로 보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쁜 일이에요. 예, 머스크가 유럽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론조사를 제기하면서 유럽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아니, 이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뭐 트럼프랑 같이 해서 뭐 미국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지지를 하면서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건 선을 넘는데요. 예, 유럽에 가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거기 독일을 정당을 지지한다는 등, 예, 영국에 대해서 뭐 영국 폭군 정부로부터 해방해야 되는가 이런 여론조사 갖다 XAI 막 던지고 있고 이렇게 한 거는 선을 넘습니다. 이거는 영국이 좀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제 다 너무 확대시키는 것 같은데, 타국에 대한 이거는 얘기는 자제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일단 전기차 판매량 관련된 쪽만 돌아서기 시작하면 테슬라도 돌아설 수 있겠다는 쪽인데, 지금은 약간 이제 좀 이제 하락 마무리가 어느 식으로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격 메리트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아직까지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 대한 칩 판매 우려 때문에 약간 위축됐고, 나머지 다 밀렸습니다. 반도체 쪽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슈퍼마리오 컴퓨터도 회계 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맞아서 뭐 이거 지금 다 부정적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모습들이겠죠. 네. 그나마 애플이 버팁니다. 애플이 지금 방어 역할을 해주는데, 이거는 지금 투자 많이 하겠다라는 쪽들,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 금지 해제됐다라는 소식들, 이게 역할을 끼쳤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고, 아직 M7 쪽들도 다 별로 안 좋았다라는 쪽들이고, 시스코 시스템즈만 좀 방어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코 시스템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요 정도만 약간 반전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최근에 강했던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도 주가가 밀리죠. 팔란티어 여전히 강한 흐름들이 반전을 못 나오고 있고, 5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거기다가 테마로 움직였던 것들 또 빠집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양자, 거기다 우주항공 뭐 이런 쪽들도 다 하락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난 쪽들은 아마 이제 중국 쪽에 관련된 게 다시 반등하네요. 근데 뭐 어제가 낙폭이 좀 컸어 그렇지, 나머지들은 또 중국 관련 쪽들은 반등했다. 하는 쪽으로 봤을 때 중국을 바라보는 오늘과 그걸 바라보는 한국의 같은 연동성을 보게 되면은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지금 중국 시장과 작년에 좀 부진했던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우려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약간 경기 방어주의 성격 쪽이 강합니다. 일라릴이 벌써 이제 $900대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쪽과 함께 인테리어 업체 홈디포 생각보다 실적 잘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레나 DR 호튼 건설업 쪽이 강합니다. 왜? 10년물 국채금리가 4.3도 이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분위기로 보게 되면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또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죠. 예, 다 미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금이 빠질 것 같다라는 쪽에 대한 관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도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쪽들은 그래도 그동안 성장 테마 쪽들이 가다가 좀 차익 매물 크게 나오고 기술주들이 꺾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방어적인 소매 유통 거기다가 음식료 인테리어 이것도 금리가 이제 바뀌면서 나오는 분위기들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건설 관련된 주택 건설 관련된 쪽들 강했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시작은 좀 걱정됐었죠. 2625 제가 기준선으로 바라보는 입장 요게 이탈돼서 살짝 걱정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단기평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크로스해서 그 자리는 빠르게 안착했습니다. 근데 그 위로 돌리는 거는 조금 약했죠. 지금 현재 2630이다 보니까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서 불안불안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이럴 때는 또 요 자리입니까? 어제 저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2615 정도쯤 될 겁니다. 17 그렇게 되면은 오늘의 기준점은 혹시나 시장이 한국도 뭐해 밀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기조가 나오게 되면 요 자리 2615 이거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낸다. 오늘 장중에 큰 흔들림 없이 잘 버텨낸다. 그러면은 이 한국은 나쁘지 않을 거다. 첫 번째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수급은 솔직히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그래도 버텨주는지 정도까지 보시고 외국인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요즘에 외국인들 선물 얘기 많이 드리는데 선물이 장중에 어제 돌릴 때 보니까 플러스도 날 뻔했었어요. 장중에. 근데 그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다가 매수로 쫙 돌려고 할 때 그때 장중 한 12시쯤에 그랬었는데 12시 넘어서 1시 오후장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게 다시 선물로 매도 확대가 커지다 보면서 상승 전 실패하고 다시 2630으로 들어왔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잘 지켜내고 큰 부담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연기금 이런 것만 하게 되면 다시 오늘도 버틴다. 화이팅! 예,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어차피 섹터 싸움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섹터들에 대한 동향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겠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신용 요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7조 8,800억 네, 슬슬 18조까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강조드리는 거는 18조 5천억, 19조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어제 한국에선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나오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와 그리고 한국을 걱정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1.5% 성장, 1%대 성장입니다. 1.1%대 후반도 아니고 1%대 중반. 만약에 추격 없다 그러면 더 내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1%대다라고 하는 저성장 국가 그리고 또 저출산 국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1%대 저성장 우려에 한국의 이게 실력이다. 이거 뼈 때리는 얘기예요. 총장님께서 하시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죠. 그동안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키우지 않은 채 기존 산업에만 의존했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반도체도 그래요. 반도체가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냥 취해가지고 업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정도만 그렇게 보고 있을 흐름이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너무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막 치고 올라왔던 거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던 그 사이에서 정치 싸움만 가지고 하고 있었고 그냥 이념 싸움만 가지고 하고 있었던 게 이게 가장 문제였겠죠. 예, 속상합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딱 틀이 짓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하게 되면 끝도 없으니까 그런 쪽인데 그럼 투자자 입장으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면 일단 성장률이 떨어진다 안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돈은 튀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면서 변화를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국은 그러면 유동성을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들과 함께 유동성을 공급한다.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아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구조조정도 안 하고 정체된
산업에 대해서 위축된 쪽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그러면 다들 위축돼 있는데 나만 성장하는 나만 산업과 섹터가 이거다 성장으로 가고 있어. 실적 좋아져. 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게 되게 쫙 거성처럼 돋보이겠죠. 그런 산업과 그런 섹터와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부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투자하는 입장 쪽에서 요걸 찾아야 되겠죠. 성장하는 산업과 섹터와 종목 이걸 찾는다. 그러면 그게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섹터의 참여율도 커진다는 얘기겠죠. 같이 이런 쪽에서 말씀하셨지 그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왔다. 그럼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뭐 철강이 좋아진다, 화학이 좋아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가지고 그거 플레이 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거 싫어하는지 아시죠? 이쪽이 아니라 새로운 거에 대한 새로운 물과 함께 트렌드가 바뀌는 쪽을 계속 또 매매를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중국 따라서 이렇게 해서 뭐 터난다 그래서 철강주 사야 된다, 화학주 사야 된다. 저는 답답해요. 그거는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밸류 메리트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투자하실 때 꼭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렸고 그다가 이제 실적 발표된 두 회사가 있습니다. 카페24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째 그랬자 없는 쪽 카페24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2배 나왔고 그래서 왜 그랬냐 봤더니 GMV라고 합니다. GMV가 뭐냐면은 볼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쇼핑의 볼륨의 거래액들을 그러니까 다 봤었을 때 거래액들이 성장률이 11%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률은 1%대 당연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들로 봐야 되겠죠. 좀 키워볼까요? 그런 쪽에서 그런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비용이 올라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임직원 수 증가가 없었어요. 작년 2023년 1200명 오히려 줄었습니다. 1300명으로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인원 축소가 지속돼서 성과는 더 좋았다. 요거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카페24 AI 기업입니다. 온라인에서 소매 판매 쪽에서 소매 유통 쪽에서 AI가 적용돼서 유튜버와 함께 성장하는 이런 시그널을 가진 회사. 밸류가 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렇게까지 보시고 그건 그랬는데 실리콘2 요거는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역시 화장품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시작 부분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일단 예상보다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줄었는데 순이익만 늘어났다.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매출엔 영업이익 모두 다 줄었다. 부진하네요. 그래서 지금 매출 지역 판관비 뭐 이런 자세한 거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 지역에 대한 둔화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면은 그래도 그나마 성수기인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아마존 계정 운영을 2024년에 많이 줄여서 매출 공백이 있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빼고는 기타 지역 유럽이나 나머지는 견조가 하다고 하는데 이건 주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가 미국을 많이 바라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짰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오늘 실망 매물 나올 걸로 보는데 실적에 대한 흐름들과 그 업체별로 그래서 기업별로는 차별화 나올 것 같아요. 실리콘2가 안 좋다 보니까 주룩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오늘 실리콘2는 그동안에 사모펀드가 좀 사기를 시작하면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실망 매물로 나오면서 매도로 나오는지 아니면 여전히 갖고 있다가 다시 추매를 통해서 끌어올리는지 이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매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라는 쪽들인데 그래도 일단 비중이 많다고 하시게 되면은 실리콘2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래서 실리콘2는 작년에는 계속 보다가 올해는 안 봅니다. 실리콘2에서 화장품 쪽은 이사 갔습니다. 다른 쪽으로.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기 들어오겠죠? 31,000 그러니까 이 안쪽까지 혹시나 뭐 10%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가 이제 테스트가 나오겠죠. 이 정도 테스트가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탈 안 한다고 그러면 31,500원 같습니다. 일단은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변화가 나와서 조금 좀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종가가 31,500원이냐 미치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위쪽이만 되게 되면 아예 한시름 놓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매물 잘 소화하고 돌리는지 그리고 솔직히 이럴 때는 좀 팔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저항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한국 증시는 알지 않습니까? 좋을 때 좀 팔고 저항권 분명하다고 하는데 이거 여기서 시작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팔아주고 좀 부담 줄여갔다가 그 다음에 밀리게 되면 다시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아쉬운 측면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술적 얘기 들어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들을 얘기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시간의 특징주를 보게 되면은 약간, STO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셌다가, 뭐, 핑거, 갤럭시 ISM, 뭐, 이런 쪽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침에 셌다가 다시 한번, 흔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체크를 하고 보자. 쪽들이고, 올릭스 아까워요. 한번 저희가 파워시황 때 언급은 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고점에서 이렇게 됐는데 한번 턴할 쪽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가버리네요. 20% 올랐고 또 시간으로 6% 올랐고 아이고 배 아파. 아주 혹시나 대응 잘하셨으면 잘 하신 거고 대양전기는 저희 관심 있었던 하나의 또 조선 기자재 쪽인데 실적도 잘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6%대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추세가 가장 강한 기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센서 쪽, 자동차 센서 쪽에서 성과가 나오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 추적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다 STO 관련된 종목들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정치 잘 기억하세요. 정치 관련된 얘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이제 물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치를 얘기하면서 또 막 그런 거 가지고 댓글 다시네요. 제가 저희 채널에 정치 얘기해서 뭘 올리신다. 죄송하지만 아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 가지고 막 어떻게 하시는 분들 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가시는 데서 하세요. 저는 투자자 입장입니다. 그런 쪽에서 요런 거 이제 최후 변론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부터 3월 중반까지 해서 약간 선거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이 차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누구 관련주 이런 것들 움직일 때가 됐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그런 거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매매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는 쪽으로만 말씀드렸지. 누구 관련주 뭐 안철수 얘기 나오니까 또 그렇게 발끈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안철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종목 쪽으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쪽들만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슨 그분 관련주에다가 뭐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이제 대선 주자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그분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난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쪽이고 로봇 관련주가 시가전에 좀 약했네요. 그 하이제너럴은 당연히 실적 나올 때가 아니죠.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약했고 그리고 또 로봇 쪽 그리고 또 화장품 쪽 이쪽이 별로 좀 안 좋고 하이브도 시간외로도 실적 생각보다 좀 부진해서 하이브는 좀 너무하네요. 맨날 기대감을 막 키우다가 순이익은 막 적자 전환했던가 그렇죠 이거. 하여튼간 그래서 하이브를 개인적으로는 그냥 매매는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오늘은 얼마나 화장품 쪽들 잘 버티나 이거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더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들은 주된 흐름이고 트렌드입니다. 아무리 흔들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약간 계속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LNG 관련된 쪽들 이거 꼭 기억하시라라고 말씀을 한 2, 3일 전부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LNG는 일단 그 수입 터미널, 수출 터미널 관련된 첫 번째 인프라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 두 번째 막 LNG에 대해서 사용이 미국이 이제 막 우리 거 사가라 그러면은 뭐 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출입 하려고 하게 되면 중간에 배로 간다. 그러면 조선 부각될 거고 운송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럼 그렇게 많은 LNG 갖다가 꺼내오면 뭐해? 뭐 할 건데 활용한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뭐 무슨 난방이 아니라 발전이다, 전력이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종목들이 하나씩 탁 나올 겁니다. 나 이거 좋아해. 한번 잘 매매한다라고 보시고 끌고 가시죠. 그런 쪽에서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쪽들은 성광밴드, 뭐 PT 밸브, 동성화인텍, 보냉제 이런 쪽들인데 보냉제가 배에만 들어가는 걸로 딱 아실 수가 있어요. 노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수입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에 가장 이따만한 큰 통, 큰 거 그게 다 저장장치입니다. 터미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저장장치가 50%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그러면 저장만 해놓고 가스 그냥 저장만 하고 있을까요? 에코에서 저장하든가 에코한테 거를 기화해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화하기 전에 저장한다. 그러면 그거 다 들어가는 게 이런 회사들이 보냉 그러면 그대로 갖고 가겠죠. 배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중국 소비주 관련된 쪽들은 이제 슬슬 고개를 듭니다. 드는데 일단 뭐 지금 JYP 엔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냥
가장 무난해요. 뭐 SM이 먼저다, 뭐 YG가 먼저 그냥 제일 무난해요. 무난한 거 좋아합니다. 무난하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처럼 그냥 그렇게 3년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잔잔바리가 3년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장기 투자할 줄 압니다. 왜 이러세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볼 것 같고, 노머스. 이거 사람 갖고 노는 종목인데,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예, 이것도 나쁘지 않다.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 그래서 약간 엔터, 그냥 미디어 정도 쪽만 한정시켜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나머지는 이제 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강해지겠죠? 그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전력 설비. 예, 또 밀리는데요. 보시죠. 저는 밀릴 때마다 계속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전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IT 쪽과 턴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신고가 중에서 특징적인 건 그거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홀딩스, HDC, S&T홀딩스 다 이게 뭐죠? 약간 그쪽입니다. 지주사, 거기다가 지주사인데 중견기업의 지주사, 이게 뭘 의미할까요? 중견기업의 지주사는 27일 날 혹시 이제 상법 개정 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통과돼도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모멘텀이 없어지겠죠. 근데 그래도 계속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지주사 관련된 쪽들은 계속 모멘텀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이슈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지주사는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법 개정과 관련된 쪽에선 눈여겨보자. 그러면서 난 뭘 사야 될지 라고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현대제이폴딩스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제가 그 얘기 드렸습니다. 쌈지엔터, 캐리소프트 이런 것들이 저출산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 좀 너그럽게 봐주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중에서 성과를 나오다 보니까 탁 튀는 거죠. 티니핑, 그리고 캐리어 친구들, 캐리어 언니들, 언니들이 아닌가, 캐리어 언니, 뭐 하여튼간 이쪽들이 또 주도하면서 약간 캐릭터와 연결된 것들이 강하다라는 쪽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추세가 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지금 사모펀드 매수했던 종목들 쭉 볼까요? 삼성중공업, 땡큐, 한국조선해양 여전히 조선 해운 쪽 이쪽이 강한 모습들이고, 한국가스공사는 LNG 쪽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체인으로 보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조선 쪽으로 HD 현대중공업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떡하냐 이거 실리콘투 사모펀드 이렇게 매수했는데, 그래서 매수한 걸 손절하느냐 아니면 다시 추가로 매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 바뀔 수 있다는 쪽인데, 저는 추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VT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는 쪽에서 약간 변화가 좀 들어왔었다. 근데 또 JYP 엔터, SM, 쌈지, SAMG, YG 엔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또 엔터 캐릭터 이쪽으로 계속 또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올릭스, 알테오젠, 퓨처캠 이런 거 보게 되면 바이오 쪽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쪽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서 일단 오늘은 오늘도 불안하시겠죠. 미국 시장이 저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불안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버텨주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2615선 그게 큰 이탈 없이 잘 지켜내서 한국 증시의 힘을 보여주는 2월달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섹터가 움직이겠다 안쪽에서 보시면서, 섹터보다 오늘 또 약간 종목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강한 종목들은 시장에서 세게 움직인다, 좀 덜어내세요. 제발 덜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볼 준비를 하세요. 그게 가장 좋다니까요. K증시는 그렇게 하시고, 또 좋을 때 마냥 보시지 마시고, 그래야 나중에 또 흔들리게 되면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보시고, 오늘도 잘 버텨서 미국 증시보다 강한 시장을 좀 보여주고, 내일 MBT 실적과 함께 턴하기를 또 기원하고, 그러면 국내 쪽도 뭐 반도체 쪽들 다시 좀 힘을 내겠죠.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변화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도 너무 쫄지 말자. 지킬 건 지키는지 보시고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꿈 잘 꾸고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저희 27일 목요일날 파워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